10월에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에 스트레스 폭탄이 될 것인가? 오늘은 2020년 버전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에는요, 새롭게 개정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한도가 조금 유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신다면은 나중에 13월에 월급을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말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말 정산에 대해서 궁금할 20대 재테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한번 모셔볼까요? 뿌이뿌이뿌이! 뿌이뿌이뿌이 뿌이뿌이뿌이. 안녕하세요. 영애 이치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조우를 했네요. 네, 사적으로는 자주 만나는데 공적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연말정산은 내년 21년 1월 15일부터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불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나 준비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막 급하게 하시다 보면은 서버도 터지고 또 터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조회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연말 정산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저희가 직장에서 임의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임의적인 비율로. 그래서 1년에 연마다 뭐 한 약 400만 원의 세금을 낸다 쳐요. 월마다 40만 원을 쳐서. 근데 나중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다 하고 봤더니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360만 원이었던 거죠. 뭐야? 뭔데 40만 원 더 가져가노? 그래서 원래 냈던 세금에 다 공제를 돌린 후에 세금을 뺀 그 남은 금액을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은 오바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덜 냈다. 그러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을 때 애초에 걔네들이 빼서 가져간 거. 그거는 내가 이미 낸 세금.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내 소득에 맞춰서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를 지금 조정하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브릴리언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월급 받을 때부터 직장에서 많이 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좋아합니다. 네, 뭐냐면요. 어차피 내가 미리 떼가면 나중에 13월에 월급에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가 낸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차라리 뭐 적금이나 예금에 넣었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그거를 국가에 줬다가 다시 돌려받냐고. 그렇다. 나는 조삼모사의 원숭이였다. 네, 원숭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세율대로 떼어가고 차라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빡시게 해서 결정된 세금을 줄이는 거. 이것이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이 연말정산의 꽃이 있죠. 두 개의 꽃. 뭡니까? 정답! 네, 정답.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요. 그렇죠. 이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세액공제. 세금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소득을 공제해준다? 이놈 새끼들. 감히 내 소득을 공제? 아니, 이 소득공제는요. 자, 저희가 내야 될 세금, 총 세금은 저희가 1년 동안 받았던 모두 급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급여에서 일정 세금률을 곱한 결정세액인데요. 내야 되는 거? 근데 그 결정세액을 하기 전에 이 근로소득에서 소득을 빼주는 겁니다. 내가 소득을 뭐 3천만 원 벌었어. 근데 300만 원 소득 공제가 들어와. 그럼 2,7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원래 그게 원리인데 이 소득공제는 그걸 줄여준다는 거지. 내가 번 거를 3천 벌었으면 너 2,700 벌었다고 칠게. 그쵸. 이만큼만 세금 때릴게 이거? 그치. 브릴리언트. 그리고 세액 공제는 조금 소득 공제보다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결정 세액이라 했잖아요. 아예 나온 거에서 세금을 그냥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 이거 내! 라고 정해준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치.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소득공제 어차피 이만큼 버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줘봤자 세액공제 해주는 게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그럼 세액 공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시지만 둘 다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둘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굳이 내가 소득 공제한 걸 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환급액을 대충 설정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약 400만 원 정도 소득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한계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에다가 한계세율을 곱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 4,6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한계세율이 16.4%예요.
어. 400만 원 곱하기 16.4% 하면 약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49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49만 원 정도 나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근데 연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뭐 25%, 35%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소득공제가? 그렇죠. 어. 자,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떤 연말정산 혜택이 바뀌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그러면 어떤 게 바뀌었나요?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렇죠. 네, 소득공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비율이 그 중요한 게 바뀌다. 네, 원래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 내가 쓴 음. 비용에 대한 15%, 현금, 직불은 30%인데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을 더 많이 쓰라고 그치, 하는구나. 현금 박치기를 왜 하라는 건지 이제 아셨죠? 네. 그래서 1, 2월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는 기존 소득공제랑 똑같습니다. 뭐야? 아니,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하지만 이게 대박입니다. 일단 3월이 신용도 30%, 오! 그리고 현금은 60%. 이번에? 응. 아이, 그럼 꼭 봐야겠네, 이 영상. 그리고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음. 4월에서 7월까지는 싹 다 신용이든 현금이든 그냥 싹 다 80% 공제. 왜 그래? 이때 코로나 2단계여가지고 소비 촉진 단계여서.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월에서 7월에 조금 달렸어, 소비를. it's me. It's me. 네, 근데 이번에 소득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야 얼마 썼니? It's me. 한번 볼까? 지혜는 뱅크 샐러드를 켭니다. Wait a minute. 비밀번호 쳐야 되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4,500원 거뜬히 썼는데요. 문제 없어. 내 생각에는 한 보니까 600 정도 쓴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부장님을 썼는데. 자, 그럼 600에 대한 80%의 소득 공제니까 480만 원. 그러면 내 월급에서, 내 연봉에서 480을 빼고 거기서부터 세금을 매겨준다는 거야? 그치. 잘 썼네. 잘 썼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절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잘 썼네. 너 절약왕이었잖아. 잘 썼네. 여러분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근데 총 금액이 내가 이미 소비한 게 전체 연봉에서 네.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쌉가능인데? 25%가 왜 저희 집이 한 80% 넘게 생겼거든요? 문제 없어.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무조건 써야 쓰고 그 이상 1,000만 원 이상부터 쓴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 없어. 문제 없죠? 그래서 이번에 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요. 컴퓨터나 뭐 가전 사야 되는 일이 있어. 네. 근데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조금만 채우면 공제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12월에 지르시는 게 낫고요. 근데 내가 이걸 사더라도 나 이번에 너무 절약왕이어가지고 연봉의 25% 미만으로 썼네? 그럼 어차피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내년에 목돈 쓸 걸 넘겨서 내년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게 낫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한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리미트하는 게 많아. 한도가 표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네 얼굴 좀 가릴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다들 한도를 30만 원을 올릴 거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해에 신용카드로 700을 쓰고 음. 현금을 500을 썼어? 그럼 1200이잖아. 거기서 이거 기본으로 써야지. 그 1000만 원 빼면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에 대해서 뭐 신용카드 몇 프로, 체크카드 몇 프로에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거 200만 원 그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가 얼마큼 썼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 자, 그래가지고 아까 누가 더 공제율이 높다고 했죠? 현금. 그치. 그러니까 착하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있을까봐 신용카드 700을 먼저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500이 남지 않았습니까? 현금 500. 네. 그러면 현금 300 잘라서 그럼 1000만 원 만들어졌죠? 네. 네, 이거는 25%라서 치우고 그래서 남은 현금 200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소득 공제를 좀 유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애초에 뺄 때 현금 다 합해서 빼버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먼저 다 그치. 빼버리고 시작하는 거지? 그치. 최대한 현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높은 비율로? 사랑해, 구슬쳐. 아니, 안 사랑해! 그러면 이번에 또 제가 추가된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연말 정산하면은
바로 간소화가 꿀팁이죠. 오. 증빙 서류를 맨날 갖다 바쳐야 되는데 증빙 서류를 굳이 내지 않아도 알아서 소록 나올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1세기에는 이런 거 해야지. 언제 또 다 떼가지고 합니까? 可是我